상반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24년도 하반기 대응 전략과 주요 관리 포인트, 그리고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에서 약 8월 정도 시즌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부분별 2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한 대상들을 각각으로 사업체와 유사하게 제가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인근에 자영업 매장을 차린 것과 유사하게 1호점을 리츠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배당주 중에서 통신사 부분을 2호점, 그리고 미국 부분을 3호점 이런 식으로 생각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4월부터 5월, 6월까지 2분기 구간에 종합적으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가장 높게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리츠이기 때문에 이 1호 부분에서는 저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16% 비중이 투자되는 맥커리 인프라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맥커리 인프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16% 비중이 투자되는 부분은 맥커리 인프라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타이거 리츠라는 10개 이상 리츠 부분에 투자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8월달 분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SK텔레콤, 아직 컨센시스 실적은 영업이익이 10% 정도 더 오른 상태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확정 실적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반자동 매장들을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인생의 2막을 도와줄 1호와 2호점, 3호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당주, 이런 배당 ETF들의 장점으로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소규모 동네 자영업 창업을 하는 것 대비 투자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자영업도 성공률이 2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투자 부분도 사실 투자 성공률은 20%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대박 수익률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평균 배당률이 약 6.5% 정도 이상이 나오지만 잘 운영을 해가도 연평균적으로는 한 12에서 1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6.5%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적과 분배금이 계속 인상돼 가면 주가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특성도 있으며, 특히 한국 배당주들은 약간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수익이 5%에서 10% 정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장기적으로는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거 리츠, 타이거 리츠 뿐만이 아니라 리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장점과 단점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일단 예상 배당률이 기존에는 23년도 분배금 기준으로는 6.5%였지만 상반기 분배금이 19%나 더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기대 배당금은 7.5%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분배금 합계는 192원으로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배금 합계였던 150원 수준이 증가되지 않고 나오더라도 합계 배당금은 342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7.5%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파격적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서 실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부분도 리츠 부분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 장점만을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점 부분을 명확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금리라는 사실이며, 리츠들은 고금리를 꽤 장기간 동안 겪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큰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분배금이 지급이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하반기는 시작일 뿐이며 하반기에 분배금이 상승할지 오히려 이제 하락할지는 여전히 미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분배금이 23년 하반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따라서 7.5% 배당률에서 약간의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이며, 하지만 이 부분도 작년 정도만 나와도 7.5%인 상태니 조금 혹시 줄더라도 7%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직 금리 인하도 여전히 예정이라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조금 연준의 입장이 바뀐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은 예정 상황임에는 뭐 변화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즉 아직은 이러한 리츠들의 하반기 실적이 남아 있으며 금리 인하도 더 기다려보긴 해야 하는 상황은 단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23년과 24년도의 분배금 지급 변화인데 1월과 2월, 3월까지 즉 1분기까지의 분배금은 동일한 기준의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고 2분기에는 4월에는 분배금이 이제 5원 정도 이렇게 4월에 감소를 했다가 5월달과 6월달에는 분배금이 상승하면서 2분기 분배금은 상승한 부분이나 아직까지는 3분기와 4분기가 시작 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종합적인 생각은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투자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 시즌 정도의 불확실성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추측해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확률 게임의 영역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따져봤을 때 성공 확률이 60% 이상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하반기도 분배금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배당률이 7.5% 내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한 차례는 이제 인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츠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가 본격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버리면은 그때 가서 연말의 가격은 어떤 모습이 될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리츠 부분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뭐 맥커리 인프라나 리얼티 인컴이나 모두 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겪고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기대심을 때문에 주가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서 포트폴리오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맥커리 인프라 부분입니다. 국내 뭐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대상이고 포트폴리오 1위로서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배금이 약간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맥커리 인플라의 이번 2분기 발표도 저는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 1분기 분배금이 5원 정도 감소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꽤 하락했는데, 이것은 EPS 주당 순이익 부분이 이전 분기 대비 6원 정도 감소했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2분기에는 이게 어떤 변화한 모습으로 발표가 될까, 이 부분을 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유명한 리츠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만능인 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돈을 잘 벌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이란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 맥커리 인프라 또한 도로를 주로 이제 사업하는 니치로 알려져 있고, 또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24년도에는 두 가지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하는 기간이 종료가 되는 해입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될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올해 1분기와 2분기, 3,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25년에는 백양 터널이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27년에는 수정산 터널 부분도
협약 기간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매 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 대상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렇게 기존의 도로 사업들이 하나씩 정부 수입 보장기간이 만료되거나 실시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불안정 요소 및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맥쿼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스 3개 부분을 또 이제 신규 투자를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을 신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즉 이러한 리츠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들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매년 운영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저는 리츠 부분에서 차입금에 대한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맥쿼리 부분은 4.6%,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뿐만 아니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2순위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 SK 리츠의 경우에도 차입금 평균 금리는 4.6% 이하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발표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